그럼 우리 서로 구멍을 메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 말에 저는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박동이 제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의 눈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저는 올해 45, 이수정입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곤 해요.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저녁이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집에서 남의 몸을 씻기고 약을 먹이는 일이 버거웠지만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건 제가 남편에게 했던 사랑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강민준 회장이었어요. 올해 52살, 대기업 모 그룹의 운영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완벽한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제가 본 그는 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저를 돌봐주실 이수정 요양보호사님이군요. 첫 인사를 나눌 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눈빛만은 오래의 묵은 상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휠체어 위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위엄.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함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어요. 혹시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하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 때 왠지 모를 전율이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에 발을 들인 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비 오는 밤 서재에서 그의 따뜻한 손길이 모든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차향이 방 안을 채우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정 씨, 차가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차를 마셔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이 남자도 결국 따뜻함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잠시 정전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무서우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제 손등에 닿았을 때 마음 깊숙이 숨겨뒀던 무언가가 움텄어요. 전기가 복구되자 촛불 같던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수정 씨, 오늘은 그냥 있다가 가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그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창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죠. 저는 잠깐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의 문고리를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서재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자니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휠체어에서 소파로 옮겨 앉은 그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의 다리 장애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처받은 영혼이 가진 깊이, 그것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을 잃은 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이 굳은 살 하나 없이 곱고 하얀, 그렇지만 주름이 있는 두툼한 남자의 손. 그 온기는 묵직하고 안전했어요. 회장님도 혼자 지내시기 어려우시겠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있어도 결국 혼자더라고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남편을 잃은 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발견했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상처받았지만 결국 같은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 저는 말을 마치지 못한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그를 밀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충돌했죠.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할게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보다 그리움이 더 컸어요.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의 체온이 너무도 절실했거든요. 그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나를 끌어안았어요. 순간 귓가에 그의 숨결이 파고들었죠. 짙은 남성의 향, 그리고 빗소리에 묻히는 낮은 신음. 나는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내렸고 서로의 갈증을 채우듯이 몸을 탐하며 금기를 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타고 내려올 때 저는 이미 어떤 다짐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파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팔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되찾았어요. 새벽 햇살이 서재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 잤어요? 그의 목소리가 어젯밤보다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려 했지만 그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조금 더 이렇게 있어요. 그 간절한 부탁에 다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그의 몸이지만 그 품은 어떤 남자보다도 든든했어요. 가슴에 귀를 대니 심장 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죠. 수정 씨, 어젯밤 일을 후회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대답에 그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어젯밤의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했어요.
수정 씨가 끓인 미역국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남편이 미역국을 좋아해서 자주 끓여줬거든요. 그 말에 그가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 얘기가 나오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죠. 회장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글쎄요. 아내는 집에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늘 외식을 하거나 가정부가 해주는 음식만 먹었어요. 그 말에서 깊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해졌어요. 점심 무렵 그가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계절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수정 씨,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저는 27에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그때 약혼자가 있었는데 떠나더라고요. 그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처음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알게 됐어요. 아내는 저의 재산과 지위만 보고 결혼한 거였어요. 심지어 아들도 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내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죠. 그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믿진 못하게 됐어요. 모든 여자가 제 돈과 지위만 보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당신은 달라요. 당신 눈에는 탐욕이 없어요. 오직 따뜻함만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저에게 마음을 연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를, 그리고 저 역시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회장님, 저도 남편을 잃고 나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남편과 함께 있을 때처럼요. 그 말에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가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그 후 며칠간은 마치 신혼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드셨고, 저는 그의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둘 기억해 갔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수정 씨, 오늘은 같이 장 보러 갈까요? 그가 제안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함께 밖에 나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의 승용차 뒷자리에는 휠체어가 적혀져 있었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보는 동안 그는 계속 제 옆에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그의 존재감은 누구보다 컸죠.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저 토마토가 싱싱해 보이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직접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수정 씨, 요리 솜씨를 보니 남편분이 정말 행복했겠어요. 갑작스런 남편 얘기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도 지금의 제 모습을 응원해 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회장님을 좋아했을 거예요. 남편은 따뜻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저도
수정 씨의 남편을 만나보고 싶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정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 고백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제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니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의 아내는 뭐라고 할까? 아직 이혼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어요. 그리고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죠. 여보, 집에 왜 이런 냄새가 나죠? 설마 직접 요리를 하신 건 아니겠죠? 그의 아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제 소박한 차림과 대비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었습니다. 아, 새로운 요양보호사시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에 음식 냄새가 진동하죠? 그 말투에서 차가운 경멸이 느껴졌어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님이 요리를 잘하셔서 요리요? 우리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녀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거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이수정 씨는 제가 부탁해서 남은 겁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감했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은 곧 끝날 거라는 것을. 그의 아내가 떠난 후 집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수정 씨,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내 때문에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 집에서 환영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어요.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관계가 들통날 수도 있겠죠.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처럼 거세지는 않았지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저는 그의 저녁약을 챙겨주러 서재로 갔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을 건네주려는데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저를 자신에게 끌어당겼어요. 수정 씨, 그리웠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웠다니, 불과 몇 시간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그의 무릎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의 두 팔이 제 허리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아내가 와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뜨거운 키스가 어깨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더 깊이 그를 느꼈죠. 수정 씨,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그냥 차가운 건물일 뿐이에요. 당신이 있어야 비로소 집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 역시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는 휠체어에서 침실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그를 도왔습니다. 침대에서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다리는 아프지는 않으세요? 아프긴 하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 아픔도 견딜만 해요. 아니, 오히려 당신이 그 아픔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나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는데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그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서로 구멍을 메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 말에 저는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박동이 제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 밤이 두려움이었다면 이번은 욕망의 폭발이었어요. 그의 손길은 더 집요했고 나의 숨결은 더 뜨거워졌죠. 젖은 옷자락이 몸에 달라붙는 감각, 서로의 체온이 하나로 섞여가는 순간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만이 존재하는 듯 했어요. 휠체어, 장애, 과거의 아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 되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그의 품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완전히 그의 것이 되고 싶었어요.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의 아들인 강지훈이 집에 나타났어요. 대학교 3학년인 강지훈,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드는 청년이었죠. 아버지, 요즘 댁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요. 무슨 소문? 요양보호사와 너무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요. 어머니가 굉장히 화나 계시던데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려서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니 아무리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신경 쓸 일이죠. 더구나 그 여자는 그 여자라니 이수정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수정이요? 이름까지 다 외우고 계시는군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요? 그때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경멸과 불쾌감을 느꼈죠. 차 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훈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시면 우리 가문의 먹칠하는 일이에요. 어머니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고요. 이혼? 그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변호사와 상담하셨대요.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니 우리의 진심이 그렇게 해석되다니요. 지훈아, 네가 알고 있는 건 절반도 안 돼. 그럼 나머지 절반을 설명해 주세요. 설마 진짜 사랑이라고 하실 건 아니죠?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정 씨는 가지 마세요. 지훈아, 네가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그를 보기가 싫었어요. 저 때문에 부자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회장님,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갈 이유가 뭐 있어요? 지훈 씨 말이 맞아요. 저희 관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요. 수정 씨, 부적절한 건 제 결혼이에요. 당신과의 관계가 아니라요. 전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으로는 이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지훈 씨는. 지훈이는 제 친아들도 아니에요. 그 애가 뭘 안다고.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아들이 아니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을 텐데 그 관계마저 틀어지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겨진 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일까? 창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와 가까워진 날처럼. 하지만 이번 빗소리는 왠지 불길하게 들렸어요. 그 사건 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소리를 질렀고 지훈은 아이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수정 씨,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정리될 일이니까. 그는 저를 위로했지만 그의 얼굴도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 서류를 보는 그의 모습이 전보다 더 지쳐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아내 정미소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섰죠. 여보, 이제 정말 끝장을 봅시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혼 서류인 것 같았죠. 이혼해요. 그리고 그 여자도 당장 내쫓으세요. 그녀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아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내쫓다니. 수정 씨는 제가 고용한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요? 웃기지 마세요. 밤마다 남자 방에서 나오는 요양보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건 그건 뭐예요? 부정할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인정하실 건가요? 인정해요. 전 이 수정 씨를 사랑해요. 사랑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 타령이에요. 그것도 가정부 같은 여자와? 가정부가 아니라 요양보호사고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혼하고 그 여자와 사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재산 분할해서 제가 70%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거고요. 지훈이는 이미 성인이야. 양육권이 무슨... 법적으로는 아직 부양 의무가 있죠. 어쨌든 그 조건으로 이혼해요. 싫으면 이 일을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대기업 회장의 불륜 스캔들 이런 식으로요. 그 협박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면 회사에도 영향을 줄 텐데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을 주세요. 아내가 나간 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궜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회장님, 미안해요. 당신을 이런 상황에 끌어들여서.
당신을 잊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잡았죠.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시면 안 돼요. 당신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것인지 몰랐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이 되다니.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가 먼저 물러서야겠다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정말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가 모든 걸 잃어도 괜찮을까? 그런데 그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집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전보다 훨씬 진중해 보였죠. 아버지, 어머니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제 친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지훈이 말했어요. 이수정 씨도 들으세요. 어차피 가족이 될 뿐이니까. 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제 친아버지는 어머니의 대학 동창이라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맞다고요. 어머니도 친아버지와 함께 사시라고요. 지훈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수정 씨와 함께 계실 때가 가장 편안해 보이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아내 정미소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전과 달리 차분했어요. 여보,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재산과 지위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훈이의 친아버지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 조건을 바꿀게요. 50대 50으로 하죠. 대신 깨끗하게 헤어져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 남편을 잘 부탁드려요. 저보다 훨씬 따뜻한 분이시니까 더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정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저를 인정해 주다니.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석 달 후였습니다. 이혼도 무사히 성사되었고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좋아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지훈도 축하해 주었고 전 아내도 축의금을 보내왔어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수정 씨, 아니, 이제 당신이에요.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저도요. 남편을 잃고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당신을 만나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바닷가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산책하는 우리를 보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나이 차이도, 장애도, 과거의 상처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사랑 앞에서는 별것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저는 그를 돌보며 요양보호사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당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누는 이 말이 가장 달콤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이 오직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